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본회의 상정 전까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견차가 여전해서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 만능주의가 아니올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 오늘 첫 인터뷰는 신임 국회 부의장입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무려 1년 3개월간 비어있던 자리인데 이제 그 자리가 드디어 채워진 거죠. 국회 쟁점부터 대선 이야기까지 정진석 국회 부의장 지금부터 만나보죠. 정진석 부의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예. 오랜만입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부의장이 되셨어요. 그런가요?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글쎄 저희 당이 이제 1년 3개월 동안 야당목 국회 부의장 자리 비워놨었죠. 예. 네. 제가 이제 그 부의장을 거부한 것은 사실 법사위 문제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의 표시로서 제가 부의장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제 예상대로 법사위에서 사실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던져주는 법안을 주저없이 그냥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일방통행이 횡행했고 이게 바로 그냥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의 안 하고 본회의로 던져버리니까 이게 무슨 택배 법사위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다시 마주 앉았죠. 그래서 예. 후반기에는 이제 제2당 국민의힘에게 예. 법사위원장을 할애하기로 아주 확약을 했기 때문에 예. 원구성의 문제점이 희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상 복구가 된 것이고 또 그런 마당에 이제 우리가 저희 야당 몫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7석을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예. 박병석 국회의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젯밤에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자신의 SNS에다가 박병석 GS 쥐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한국말 욕설을 무슨 편의점 무슨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는 저는 이거 나중에 얘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제 평가가 아니고 그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었던 금태섭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논란이 많은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장을 이름만 부르고 말이지. 무슨 개 XX라는 뜻의 약어를 써가지고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말이죠. 이거는 반드시 국회에서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금태섭 의원이 주장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면 국회가 우습게 됩니다. 우습게 된다. 예. 이번에는 그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예. 이 문제는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또 의장께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나서지 못하면 저라도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승원 의원 본인은 그 GSGG가 한국말 욕설을 뜻하는 게 아니고 거버너 어떻게 다른 뜻이 거버먼트 서브 제너럴 G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 뜻이었다. 정치권은 국민의 일반 의지에 서브를 해야 된다. 이런 구차한 변명. 예. 이런 변명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다시 정중하게 의장에게 사과를 드리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 한 이렇게 천박하고 비겁하게 나와서는 안 돼요. 국회를 이렇게 희화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회를 국회가 핫바지입니까? 네? 예.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서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당연히 이건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징계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어떤 처분이 보통 내려지나요? 여러 가지 처분이 있겠지만 그건 지금 제가 단언하기가 어렵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많이 좀 지금 국회 지도부로서 분노하신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여야 지도부가 다시 머리를 맞댔고 한 달간 언론중재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 한 달 뒤에도 결론이 안 나면요.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은 여당은
무조건 중재안 상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해요. 이제 시한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지도부는 하실 생각이세요? 사실 뭐 아직 뭐 수기 이 과정의 시작도 거치지 않았는데 미리 예단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 언론 자체는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 전체 야당이 예. 반대를 하고 있고 모든 언론 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김현정 PD께서도 예. 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실 걸로 아니 뭐 여겨지는데 제 입장을 밝히긴 그렇습니다만 여론은 예, 국민 여론 여론은 그렇습니다. 지지율 조사를 하면은 근데 찬성하시는 분이 많다 이 얘기를 민주당에서는 많이 하고 국민들이 이제 원하니까 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말이죠. 이제 언론의 이제 횡포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겠죠. 그런데 예.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은 자유나 국민의 아이권을 커다랗게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고 결국에 가서는 언론에 대한 권력의 횡포로 나타날 수 있다. 권력이 횡포를 부릴 것이다. 그럼 가짜뉴스 잡겠다는 취지 자체가 예. 민주당이 만든 게 이게 징벌법 아니에요. 징벌법. 예. 언론 징벌법인데 피해액의 5배를 징벌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처벌은 죄의 크기에 상응을 해야 돼요. 휴지를 길거리에 버렸다고 해서 손목을 잡을 겁니까? 이 퇴임 이후의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우리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처참하게 소위 언론과 여론의 어떤 질타의 대상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 정치고 지금 청와대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것이 퇴임 아니에요. 이후를 대비해서 이런 무리한 법안을 좀 세계 모든 언론 기관, 언론 단체들도 반대를 하고 알겠습니다. 한국을 미개한 나라로 보지 않습니까? 독재 국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기석 부의장께서 기자 출신이시다 보니까 아마 더 어저께 30일 날 민주당이 태도 바꾼 것도 청와대와 상의 끝에 바꾼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제가 어저께 이철희 수석한테 전화가 왔길래 금요일에 밥 먹자고 전화가 왔어요. 이철희 정무수석이.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 좀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보니까 저 설득하느라고 혼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시네요. 이철희 수석이. 네, 그날 또 국회에 다녀봤거든요. 그렇군요. 다녀간 것까지는 알았는데 설득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힘들었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여다가 청와대 얘기를 하면 아무튼 경기를 일으키면서 잘 들으니까. 그 부의장님 그럼 이야기를 좀 다시 돌려서 만약 한 달 뒤에 합의가 안 되면 그때도 다시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이건 합의가 될 때까지 다룰 문제라고 보세요? 저는 이거 언론 징벌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강행 처리했다? 전 세계의 웃음거리와 비아냥을 살 겁니다. 강행 처리를 못한다고. 못한다. 중재안 상정을 한 달 뒤에 요구할 경우 국회의장, 부의장, 즉 지도부는 다시 한번 수기를 권할 것이다. 네, 저는 수기를 권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석 부의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어제 상임위 통과한 법 중에 정진석 부의장이 발의하신 법안이 하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 설치하자 이 법안 내셨죠?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지난 4월 달에 야당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그러니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여야 간에 대화가 좀 진전을 받고 그렇더라고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이런 큰 성과물이라고 생각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다 뜻을 모아서 이 부분을 통과를 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국회의장 부의장 당선된 다음에 인사 말씀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셨어요. 이번에 언론중재법을 우리 수기가 더 갖자라고 한 거, 또 세종의사당 관련법을 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거.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바래왔던 참모습이 아니냐.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다가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마주 앉아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대화와 타협이. 끝까지 여야는 마주 앉아야 된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뭐 여야 협치를 잘 보여준 사례 같고 예. 정진석 국회 부의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당의 중진이기도 하시니까 그 당의 네. 대선 준비 상황도 뭐 유심히 보고 계실 거고 그 질문도 조금 드려야겠습니다. 네. 여당 1위는 이재명, 야당 1위는 윤석열. 엎치락 뒤치락한다. 이게 지금 판세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뭐 이제 좀 당내 문제 또 대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나 뭐 이제 여론조사 지표가 오랫동안 그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이해에서 뭐 크게 엇나가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의 독보적인 수단이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많은 당원들에게는 인식이 되고 있죠. 여전히 독보적인 후보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예.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좀 박스권에 갇힌 거 아니냐. 본선에 임할 준비가 좀 덜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다른 후보들한테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나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좀 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지금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입당 후에 계속 또 이런저런 또 십자포화 공격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버티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 그리고 상당히 솔리드하게 굳어져 있는 지지도 이런 것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단단하다. 예,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달리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여야 통틀어서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여전히. 그래요. 근데 지금 2위로 우뚝 올라선 홍준표 후보는요. 윤석열 후보가 너무 준비가 안 되셨다. 대통령 15 하시려고 그러냐 이런 말씀까지 쓰셨더라고요. 예. 근데 준비가 당연히 안 됐겠죠. 이제 평생 검찰에만 몸담고 있던 양반이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얼마나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준비가 덜 된 후보에게 저렇게 쏠리는 국민들의 기대, 지지 이런 것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종필 전 총재의 충견, 반려견 비유를 하면서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이런 비판도 지금 홍 후보님이 거침없이 막 쏟아내고 계세요. 아니 윤석열, 최재형을 향한 얘기라고는 저는 이해 안 되고요. 아니 이 정권의 초대 참모총장 또 이 정권의 핵심 외교 간부가 다 지금 윤석열 캠프에 와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경선 룰은 상당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한테는 경선 여론조사 참여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측과 그런 경선은 당에서 한 번도 없었다. 뭐가 두려운 거냐라는 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오늘 또 각 캠프 대표자가 나와서 공관위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어떤 방식이 옳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경선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저는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무슨 선관위원장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토론도 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의 지도부의 의견도 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얻어진 결론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따르면 된다. 어차피 입장은 다 상반되는 거 아니겠어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사람도 있고 빼자는 사람도 있고 한데 결론은 누가 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주는 거예요. 유승민 후보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편파적이다. 윤석열 후보하고 따로 식사하고 그러시지 않았느냐. 사퇴해야 된다. 어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더라고요. 따로 식사를 한 게 선관위원장 되신 다음에 식사를 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건 뭐 문제가 없다고 보죠. 왜냐하면 과거에 뭐 누구든 못 만납니까? 그분이 뭐 그 당시 만날 때 선관위원장 될 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부의장으로 나서시면은 진짜 당안의 일을 하나하나 챙기기는 어려우실 텐데, 이준석 당대표한테 정치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하신다면? 잘 하고 있고요. 예, 저는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예. 우리 이준석 당대표와 정말 2인 3각의 긴밀한 협력을 이뤄서 내년도 대선을 좀 잘 치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매우 총명한 사람이고 또 자질과 소양이 충분한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좀 센터 본능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캠프하고도 안 좋았고 그런데. 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 젊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정 의원님도 젊으셨을 때는 좀 그걸 더했어요. 예. 이제 그런 말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당대표가 이 대선 국면에서 하는 역할은 후보들 방 내주는 겁니다. 방을 내줘요. 방을 내주고. 그러니까 골키퍼 스트라이커가 되지 말고 센터포드가 되지 말고 링커 역할을 해서 센터링을 해주는 거죠. 후보로 하여금 골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만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부의장님 끝으로 국민들께 국회 부의장으로서의 포부,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작은 걸음이라도 우리 국회가 한 발 한 발 더 전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야 대화와 타협이 좀 회복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늘 국회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입가에 좀 미소가 스르르 번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노력해 주시고요. 협치의 모습 보면서 스르르 웃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 모습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